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반도 고대 삼국시대, 그 중에서도 고구려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할 왕은 유리왕입니다. 고구려 제2대 왕인 유리왕은 단순한 통치자를 넘어 뛰어난 무술가이자 정치가였습니다. 오늘은 유리왕이 주최한 전설적인 무술대회를 통해 왕족의 능력이 어떻게 평가받았고 그것이 왕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유리왕이 활동하던 시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유리왕은 주몽이 건국한 고구려의 2대 왕이었으며 대략 기원전 19년부터 18년 동안 통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대는 고구려가 주몽의 건국 직후 국가체제를 확립하고 안정화시키는 시기였습니다. 당시 고구려는 만주 지역의 소국들과의 경쟁이 치열했고 주변 세력들로부터 끊임없는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유리왕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왕권의 강화였습니다. 건국 초기의 고구려에서는 귀족 세력이 매우 강력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영토와 군대를 직접 지배하는 준독립적 세력이었습니다. 왕이 즉위할 때마다 귀족들로부터 진정한 충성을 얻어내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유리왕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독특한 전략을 사용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번 우리의 주제인 무술대회입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유리왕은 다양한 방식으로 국가의 통일성을 강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중 가장 흥미로운 것이 바로 무술대회였습니다. 이 대회는 단순히 귀족들의 무술을 평가하는 수준을 넘어 고구려의 지배체계 자체를 재편성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고구려 귀족들은 매우 자존심이 강했습니다. 그들은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귀족의 지위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새로 임금이 된 유리왕을 쉽게 따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고구려는 여전히 호전적인 주변국들의 위협 속에 있었기에 군사력의 강화가 절실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귀족들을 관리하면서 동시에 왕권을 확립할 수 있을까? 유리왕은 이 문제의 해답으로 무술대회를 생각해냅니다. 무술대회라는 것은 매우 공개적이고 투명한 성격의 행사입니다. 결과가 명확하고 속일 수가 없습니다. 무술 능력은 귀족의 집안이나 지위와 무관하게 순수한 능력으로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리왕이 노린 전략이었습니다. 왕권의 신성성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능력으로 왕의 지위를 증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유리왕이 주최한 무술대회는 여름철의 중요한 행사로 정해졌습니다. 고구려의 모든 귀족과 무관들이 참가하는 대회였기 때문에 이를 준비하는 과정도 대단했습니다. 대회의 주요 종목은 궁술, 검술, 창술, 그리고 격투였습니다. 특히 궁술은 당시 고구려의 가장 중요한 전술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궁술 대회가 시작되기 전 유리왕은 직접 대회장을 순회하며 귀족들을 격려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왕은 각 참가자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능력을 보여주라. 왕은 어떤 편견 없이 진정한 능력자를 평가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비록 짧지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유리왕은 자신이 기존의 귀족 질서에 얽매이지 않고 능력주의로 인사를 할 의도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궁술대회의 규칙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일정 거리에 놓인 관역을 향해 화살을 쏘는데 가장 많이 맞힌 사람이 우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리는 여러 단계로 나뉘어 있었으며 각 단계를 진행할수록 더 어려워졌습니다. 첫 번째는 30보 거리였고 두 번째는 50보, 세 번째는 70보였습니다. 가장 어려운 네 번째 단계는 100보 거리에서 화살을 쏘는 것이었습니다. 귀족들과 무관들이 하나씩 나와 자신의 실력을 뽐냈습니다. 화살이 관역을 명중할 때마다 관중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어떤 귀족은 화살을 쏠 때마다 명중시켜 관중들의 탄성을 자아냈고 어떤 사람은 긴장해서 계속 빗나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이 계속되면서 귀족들 사이의 상하관계가 이전과는 다르게 재편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지위에 무관하게 실제 능력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유리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부분이 바로 이 대회의 가장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모든 귀족과 무관들의 경기가 끝난 후 유리왕 자신이 직접 궁술대회에 참가했습니다. 당시 이러한 행동은 매우 파격적이었습니다. 왕은 보통 경기를 관람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직접 경기에 참가한다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 평가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왕의 권위의 도전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었던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리왕은 이것을 감수했습니다. 왜일까요? 유리왕은 자신이 단순한 혈통의 귀족이 아니라 실제로 뛰어난 무술가이자 능력 있는 지도자라는 것을 입증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유리왕이 활을 들었을 때 대회장의 분위기는 한순간 정적으로 변했습니다. 모든 눈이 왕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왕의 첫 번째 화살이 날아갔습니다. 화살은 공중을 가르며 관역으로 향했습니다. 명중! 관중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이후 유리왕은 계속해서 화살을 쏘았고 거의 모든 화살이 관역을 정확히 맞췄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유리왕은 4단계 모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다른 선수들과 압도적인 차이를 두고서요. 이 결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리왕은 단순히 왕으로서의 지위가 아니라 실제의 능력으로도 최고라는 것을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귀족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 왕은 능력 있는 왕이며 따를 가치가 있다는 메시지 말입니다. 이 무술대회는 고구려의 정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첫째, 유리왕의 능력주의적 인사정책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낸 귀족들은 왕의 신임을 받게 되었고 더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반면 형편없는 성적을 낸 귀족들은 상대적으로 권력이 약화되었습니다. 둘째, 귀족들 사이의 권력 구조가 재편성되었습니다. 가문의 전통과 지위만으로는 권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실제의 능력을 보여줘야만 왕의 신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된 것입니다. 셋째, 무술대회라는 행사 자체가 고구려의 중요한 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후 후대의 왕들도 이러한 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귀족과 무관들의 능력을 평가하고 관리했습니다. 이 대회를 통해 유리왕이 민주적 원칙을 도입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고대 사회에서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는 없었지만 능력에 따라 평가한다는 원칙 자체는 당시로서는 매우 진보적이었습니다. 혈통만으로 능력이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평가받는 시스템이 도입된 것입니다. 이 대회는 귀족들을 한 곳에 모아 왕의 권위 아래에 두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고구려의 귀족들은 자신의 영지에서 거의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대회를 통해 이들을 한 곳으로 모으고 왕의 앞에서 경기를 하도록 함으로써 왕의 권위를 시각화시킨 것입니다. 물론 궁술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검술 대회도 열렸습니다. 검술은 근거리 전투에서의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종목이었습니다. 두 명의 선수가 마주서서 대나무 검으로 서로를 치는 것인데 실제의 칼날 없이 안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검술 대회에서도 유리왕은 역시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재빠른 발솜씨와 정확한 기술로 모든 상대를 제압했습니다. 특히 유리왕의 검술은 매우 실용적이고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유리왕이 단순한 이론가가 아니라 실제 전투 경험이 풍부한 전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창술 대회도 있었습니다. 창은 긴 거리를 유지하면서 공격할 수 있는 무기로 전쟁에서 매우 중요했습니다. 창술 경기는 말을 탄 채로 관역을 찌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기마전술의 중요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격투 대회도 있었습니다. 이는 가장 원시적이면서도 가장 직접적인 능력 평가 방식이었습니다. 두 선수가 맨몸으로 마주서서 싸우는데 상대방을 넘어뜨리거나 항복하게 하면 이기는 방식이었습니다. 유리왕은 격투 대회에도 참가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놀랍게도 이 부분에서도 우승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다양한 종목들은 모두 고구려의 전술과 군사훈련의 기초가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대회를 통해 귀족들의 무술 능력을 평가한다는 것은 곧 고구려의 군사력을 강화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역사 발전의 관점에서 보면 유리왕의 무술 대회는 매우 흥미로운 사건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왕들은 자신의 왕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신화적이거나 종교적인 근거에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유리왕은 다른 방식을 택했습니다. 자신의 능력 자체로 왕권을 정당화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는 시대를 앞선 생각이었습니다. 마치 현대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능력과 성과로 평가받는 것처럼 유리왕도 자신의 능력이 평가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 대회는 왕족이 일반인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왕도 같은 규칙 아래에서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왕이 최고의 실력을 보여줄 것이 기대되는 것이겠지만
그 기대를 자신의 능력으로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아울러 왕족의 능력이 평가받는다는 것 자체가 왕권의 약화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유리왕이 형편없는 성적을 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귀족들의 도전이 심화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유리왕이 모든 종목에서 우승한 것은 단순한 운이 아니라 실제로 뛰어난 무술가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유리왕이 강력한 왕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물론 역사를 학습할 때는 비판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삼국사기에 기록된 유리왕의 무술대회가 정확히 어떤 형태였는지, 정말로 왕이 모든 종목에서 우승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일부 기록은 과장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왕의 능력을 신화화하는 것은 고대 역사 기록에서 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습니다. 고대 고구려에서 유리왕이 뛰어난 무술가였고 능력주의적 인사정책을 펼쳤다는 것이 인정받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유리왕의 무술대회는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권을 강화하고 귀족들을 관리하며 고구려의 중앙집권체제를 확립하려는 정치적 전략이었습니다. 유리왕은 자신의 왕권을 신화나 혈통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제의 능력으로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능력주의라는 새로운 평가 기준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고구려라는 국가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었고 그 이후 고구려가 한반도의 강대국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역사는 단순한 사건의 나열이 아닙니다. 각각의 사건 속에는 시대의 흐름과 인물의 생각, 그리고 미래를 향한 변화가 담겨 있습니다. 유리왕의 무술대회도 그러한 의미 있는 역사 사건 중 하나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